안녕하십니까.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오늘은 2라운드 2경기입니다. 백대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 시니어 리그는 젊은 어린 기사들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네. 의견이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결과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연륜 있는 기사들의 성적이 지금 만만치 않게 좋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번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승률로만 보면 5대5입니다. 이 노장 기사들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니어 바둑리그가 이제 새롭게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시니어 기사들이 더욱더 열정이 불타는 마음으로 대국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공부도 더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자, 시니어 바둑리그는 총 7개 팀이 참여합니다. 순위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현재 팀 순위입니다. 자, 음성 인삼이 다른 팀과 같이 1승을 거두고는 있는데 개인 승수가 가장 많아요. 네, 지금 한 경기를 치렀는데 3승을 거두면서 지금 단독 1등으로 나서고 있고요. 네. 지금 2등이 공동 3팀입니다. 지금 서울충암학원과 영암월출산 그리고 상주곡감이 1승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죠. 네, 또 나머지 팀은 1패를 안고 있고 이 전주 한옥마을이 2라운드 1경기에서 1패를 더 가져가면서 지금 꼴찌가 됐습니다. 네, 2라운드 2경기 오늘은 인천 예림도어와 전남 영암월출산입니다. 역시 1지명자끼리, 2지명자끼리 맞붙게 됐는데요. 자, 지금 장수영 선수, 박승문 선수가 1라운드에서는 1패를 안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림도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웅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장수영 선수와 박승문 선수가 패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천 예림이 1패, 영암 월출산이 1승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예상을 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까지 스코어를 맞추기가 참 힘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영암월출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팀들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던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강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인천 예림도어도 사실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어떻게 좀 덜어내고 오늘 대국에 임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코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인천 예림과 전남 영암의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2라운드. 오늘 심판 박진열 심판위원입니다. 네, 지금 박진열 심판위원이 지금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바로 대국을 네, 대국 시작하죠. 시작이 됐죠. 네, 오규철 선수와 박승문 선수 3지명입니다. 자, 허리를 막고 있는 이지명, 장수영 선수와 김종수 선수입니다. 네, 일단 3판 다승제이기 때문에 네. 한 판 한 판이 모두 중요한 승부판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분,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2라운드 2경기 2국입니다. 장수영 선수와 김종수 선수. 돌을 가린 결과 김종수 선수의 흑번입니다. 네, 일단 이 장수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전 5강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별칭으로 보더라도 장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네. 바둑도 상당히 힘 있는 바둑. 그리고 또 이름에서도 이제 성이 이제 장씨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네. 이 장비라는 장수와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닮은 점이 많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바둑이 그렇게 이 장비처럼 네. 상당히 기회가 넘치는 그런 바둑을 구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장비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날카롭다기보다는 좀 묵직한 힘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비라는 장수의 특징은
정말 한 방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역시 장수영 구단도 바둑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항상 속에 한 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둑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김종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둑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이제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글쎄요, 이제 저는 사실 김종수 선수에게는 번개라는 별명을 네. 좀 붙여주고 싶습니다. 또 처음 듣기는 하는데 이 김종수 선수도 번개라는 이 별칭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비 장수영과 번개 김종수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사실 뭐 이 김종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둑이 보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합니다. 그래서 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이제 상대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작전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또 이 장비 장수영 선수가 그것에 이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기풍으로만 보면 확실히 상반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종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치고 빠지기에 능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주 얄미운 스타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얄밉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바둑은 그렇게 얄밉게 두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장수영 구단은 상대가 분명히 또 허점이 있을 때 그것을 또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자, 일단 초반 흐름 기풍이 확실히 갈리기 때문에 어떤 선수의 스타일로 흘러갈 것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김종수 선수는 본인이 좋아하는 실리를 지금도 챙기는 작전을 들고 나옵니다. 부처관수는 뭐 가장 무난하게 실리를 챙기는 정석 진행이죠. 지금 걸쳐간수의 의미는 이제 그곳을 받는 응수에 따라서 이 우변 쪽에서의 작전을 좀 달리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이곳을 뭐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정도라면 여기를 이제 이어간다든지 최근에는 이제 호구 치는 수가 좀 더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구 치고 한 칸을 뛸 때 지금 실전에는 차분하게 받아주었고요. 이렇게 눈목자로 전개하는 형태가 네.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이죠. 김종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 대국에서 사실 패했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괜찮았었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끝내기 단계에서 강훈 선수에게 좀 역전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패하고 말았었죠. 장수영 선수도 백성호 선수와 네. 1라운드에서 맞붙었었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좀 나중에 실족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이제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집중력 있게 바둑을 끌고 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두 선수 모두 첫 판에 아쉽게 패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국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김종수 선수도 사실 이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는 상당히 젊은 피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현재 62년생, 54세의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수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4세, 지금 두 기사가 10년 차이가 납니다. 자, 오늘은 네. 과연 선배 기사가 승리를 거둘 것인지 아니면 후배 기사가 승리를 거둘 것인지. 네. 이 시니어의 기준이
계속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시니어가 만 45세 이상도 보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시니어라는 기준은 정하기 나름인데요. 네. 뭐 예전에는 뭐 만 45세도 있었지만 만 40세에 이제 아. 시니어를 결정하는 기준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50세로 지금 이번 시니어 바둑 리그가 네. 바뀌었는데 앞으로도 뭐 조금 조정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는 만 40세나 45세로 본다면 시니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기사들도 또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시니어 기사들은 뭐 이제 젊은 기사들처럼 뭐 패기 넘치는 모습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둑에 많은 경험들을 쌓으면서 연륜 넘치는 한 수 한 수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행마다라는 그런 감각이라든지 일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감각은 뭐 두말할 필요도 네. 없고 무엇보다도 이 경험에서 나오는 실전적인 수들이 정말 백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초읽기에 들어가면 혹시나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대국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또 이 대국의 이 리그의 집중력을 묻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네, 뭐 사실 최근에는 인터넷 바둑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시니어 기사들도 인터넷 바둑을 이제 자주 활용을 하거든요. 네. 사실 프로 기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대국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시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인터넷 대국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또 시합을 이어나갈 수가 있고 그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기로 소문난 기사가 바로 김종수 선수입니다. 네. 인터넷 바둑은 보통 초읽기를 어떤 식으로 좀 기준을 세우나요? 몇 초로 하나요? 보통은 이제 뭐 20초나 30초 바둑을 많이 두는 편인데요. 초속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좀 20초 바둑을 좀 더 즐겨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어보지 않거나 초읽기를 많이 당해보지 않은 선수들은 또는 아마추어 분들도 초읽기를 세고 있는 순간부터는 수가 안 보여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30초 하나 둘 마지막 30초 하나 둘 하면 정말 떨리거든요. 네. 그것은 뭐 그것을 많이 경험하는 프로 기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떨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두 기사 모두 사실 이 경험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장수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총 860승, 717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총 통산 1,500전이 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장수영 선수는 앞으로 아마 이 바둑 인생에 있어서 1000승은 달성을 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수 선수는 물론 이제 장수영 선수에 비해서는 실전 경험은 적습니다. 지금 491승, 412패를 기록을 하고 있죠. 두 선수가 재밌는 것이 승률 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해요. 그렇네요. 네, 장수영 선수는 54.5%의 통산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김종수 선수는 54.3%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보통 리그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 상당히 좀 어깨가 무거운 편인데 이번에 이제 시니어 바둑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3판 다승제이기 때문에 네. 뭐 주장뿐만 아니라 2장, 3장 모두 동일한 어떤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장수영 선수도 김종수 선수가 워낙 실리를 좋아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역으로 지금 실리를 좀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석에서는 거의 넓은 곳으로 가게 마련인데 굳이 네. 귀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귀 쪽을 붙여가서 젖혀가는 수의 의미가 일단 실리로도 크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 이곳은 뭐 여기를 단수 치고 있고 여기를 꽉 이어주면서 받아주게 된다면은 뭐 여기를 하나 더 밀고 이렇게 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늘어가는 진행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여기 이제 백돌이 놓이게 되면 나중에 여기
흙이 우변 쪽에 침투했을 때 한쪽은 이미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투를 하기가 좀 편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 예상된 대로 진행이 되고 네. 있고요. 한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흙도 침투하기가 좀 어렵게 되고 결국 간접적으로 좀 보강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떤 시점에서든지 간에 이제 장수영 선수의 이 네. 장비라는 그 별칭처럼 그 공격적인 본능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시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무한하게 너무 실리로만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일단 실리 위주의 바둑으로 가고 네. 있습니다만 뭐 이제 분명 어떤 계기가 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또 치열한 바둑이 나올 수 있고 사실 뭐 이 김종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발빠르게 가볍게 처리하는 스타일이지만 전투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뭐 이 검토실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시면서 지금 뭐 이제 시니어 기사들도 그렇지만 이제 뭐 회사 관계자들이라든지 네. 또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더욱더 이제 승리를 향한 갈망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지역 연고제로 팀을 꾸려놔서 그 네.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발이 빠른데요. 많이 벌렸어요. 네, 지금도 이제 제가 가장 무난한 수는 이 전개하는 수로 여기 늘어두는 자리 집으로 큰 자리라고 했는데 네. 역시 뭐 제가 붙였지만 이 번개라는 별칭을 잘 붙인 것 같아요. 네. 김종수 선수 발 빠르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 붙여간 수의 의미는 이제 응수를 물어본 것인데 막아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붙여서 활용하는 수단이 남아 있죠. 바로 붙여가는 수도 물론 가능은 합니다. 네, 그 자리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다시 실리를 챙깁니다. 상변은 확실한 집은 아닙니다. 들어와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변 쪽에 침투하게 된다면 그도를 공격하면서 풀어나가겠다라는 뜻인데 뭐 지금 침투에 들어가는 자리는 일단 이 자리가 가장 눈에 보이고 있고요. 여기를 침투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바로 여기 붙여가는 수를 두어갈 것 같고 이어주게 된다면은 뭐 날일자로 씌워서 이 백도를 압박하는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붙여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뭐 이런 곳을 건너 붙여간다든지 끊어가는 싸움들이 좀 여의치가 않죠. 네. 지금은 뭐 상변 쪽을 침투에 들어간다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수도 가능할 수 있지만 좀 간접적으로 이런 자리를 어깨 짚어서 들어가는 수도 좋은 응수로 보입니다. 여기를 가면서 밀어가게 된다면 이제 한 칸을 띄어서 가볍게 상변 쪽을 좀 견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건 아깝지 않을까요? 이것은 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계속해서 흙이 이런 곳을 끼워서 집을 짓는다라고 보면 또 이제 호구를 치게 되고요. 하나 뭐 들여다보고 밀고 막는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집은 뭐 그렇게 생각보다 큰 집은 아니거든요. 한 전부 집이 난다고 해도 한 20여 집 정도 되는 형태인데 이곳에 또 백의 세력을 쌓았고 예를 들어서 뭐 백이 이런 곳에 돌이 또 놓이게 된다면 이 상중앙에 있는 세력과 더불어서 이 우변에서부터 중앙에 이르는 큰 모양을 형성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장수영 선수는 선제 공격인가요? 네, 좌변 쪽을 다가오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네. 이것은 뭐 바로 지금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한번 공격을 노려보겠다. 상대의 행마에 따라서
작전을 좀 달리하겠다라는 응수 같아요. 이 좌변에 있는 흑돌이 이 두 칸 전개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약한 돌이거든요. 또 귀가 막혀 있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씌워가는 수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이곳을 씌워오게 된다면 글쎄요, 넘어가겠다라는 뜻인지, 지금 실전에도 바로 네. 씌워갔죠? 여기를 넘어가겠다는 뜻인지 나와 끊겠다는 뜻인지가 좀 애매한데 지금은 아무리 힘이 좋은 장수영 선수라고 하더라도 네. 여기서 나와 끊는 것은 이 배석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협공을 하고 있는 돌이 네. 있을 때는 좀 끊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밀어가는 수를 선택하죠. 이렇게 되면 안 넘어갈 수 없고 좀 낮게 깔리는 것 아닌가요? 네, 일단 실리를 챙겨두겠다는 얘기죠. 늘어두는 정도이고 백도 이 자리를 지켜두어서 여기 이제 견실한 모양을 갖추고 나서 나중에 이제 흙의 빈틈을 노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장수영 선수가 단단히 벼르고 왔나 봅니다. 네. 지금 김종수 선수의 기풍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종수 선수 이곳을 지금 막아간 수는 사실 받아달라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또다시 손을 뺍니다. 정말 번개죠, 번개.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서도 지금 번쩍번쩍합니다. 다 결정을 짓지 않고 손을 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손을 뺄 수 있는 거겠죠? 네, 일단 이 장수영 선수도 우변 쪽을 그대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받아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변 쪽 여기 한 칸 뛰어가게 되면 너무나 통렬한 자리거든요. 네, 근데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수를 선택하네요. 자, 여기서 뭔가 이 전투의 이 불씨가 좀 시작이 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자, 반발을 하고 김종수 선수를 쓱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우변 쪽을 바로 들어오겠느냐? 백도 같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변 쪽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지금 가장 무난한 응수는 여기 한 칸 뛰는 수인데, 근데 이것은 여기 중앙 날일자로 갑니다. 중앙을 씌워 갔을 때를 좀 의식을 해야 되죠. 네. 김종수 선수가 사실 강훈 선수와의 1국에서도 날일자 행마를 참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네. 오늘도 보니까 날일자 행마가 많이 나오네요. 여기도 지금 날일자, 날일자, 여기도 날일자. 네. 네. 그리고 한 칸 뛰는 행마. 날일자와 한 칸 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마거든요. 김종수 선수는 기본에 충실한 행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자, 장수영 선수 역시 상당히 기본에 충실한 바둑을 두는 편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 숨겨진 공격 본능이 있다. 그것이 지금 어느 순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일단 여기 한 칸 뛰는 자리가 가장 좀 백도를 강하게 만들면서 공격을 네. 엿볼 수 있는 자리인데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중앙으로 가르고 나오고요. 이 돌이 상변 쪽을 좀 도와줄 수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수영 선수가 눈목자로 간 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흑돌을 은근히 압박하면서 공격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흑의 모양, 여기가 이제 커지는 것을 좀 막겠다. 공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의 최고의 효과가 뭐냐면 네. 이 돌을 공격하면서 이제 실속을 챙겨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장수영 선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눈목자를 간 것인데 김종수 선수 우변 공격하려면 해봐라. 네. 나는 실리를 챙기겠다. 지금 하변 쪽 모양이 일단 좀 커지고 있어요. 지금 좌하기에 흑 3점, 상변, 또 우변에 4점까지 흑이 전체적으로 엷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장수영 선수 역시 지금 이 백돌이 좀 약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좀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멀리서는 이 좌변까지도 좀 의식을 하면서 가야 되지만 일단은 한 칸 뛰는 수가 가장 일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한 칸 뛰고 이때도 이제 과연 여기를 실리를 챙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여기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할 것이냐를 먼저 물어봐야 되죠. 여기서 이제 김종수 선수의 스타일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곳을 가게 된다면은 그래도 비교적 만족하면서 두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고 네. 여기를 가지 않고 이제 뭐 한 번 더 실리를 챙긴다면 이 자리가 굉장히 답답하지만 좀 버티면서 가겠다라는 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 한 칸 뛰는 수가 정수라고 봐야죠. 자,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장수영 선수가 어떤 수를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서 뭐 가장 기본에 충실한 행마는 이 한 칸 뛰는 수인데요. 이곳을 한 칸 뛰게 되면은 뭐 김종수 선수는 그냥 이 자리를 당연히 챙겨 갈 겁니다. 뭔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네. 씌워가는 정도인데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벗어나게 됐을 때 과연 이 하변 쪽에 내준 실리를 이 흑돌의 공격을 통해서 좀 받아낼 수 있느냐인데 이것은 약간 밋밋한 의미는 있어 보이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두어간다면 여길 먼저 씌워가는 수. 이 수가 좀 더 재밌어 보입니다. 이 자리를 뚫고 나온다면은 그때 이제 한 칸을 뛰면서 여기 막는 수와 이 하변 쪽 뭐 붙여간다든지 날일자로 들어가는 수를 좀 노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밀어간다면은 뭐 이런 자리를 가면서 이 하변 쪽으로 먼저 손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두 선수 모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정말 확실한 수들만 두어 왔거든요. 네. 장수영 선수가 어쨌든 하변에 있는 흙 모양을 그대로 집으로 굳혀주는 것은 좀 내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씌워가는 수를 두어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뭐 이런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침투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일견 좀 무리로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돌이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지 못한 좀 엷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흙이 뭐 이런 네. 곳을 붙여간다든지 하더라도 상당히 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양군마의 형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죠. 두 곳을 모두 수습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들여다보는 수는 일단 공격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백돌의 탄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백도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사전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흙집이 다 굳어지기도 하는데요. 공격을 바로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도를 먼저 강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전쟁을 할 때도 나의 진영이 먼저 좀 견고해야 마음 놓고 이제 적의 진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장수영 선수가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백도를 안형을 좀 갖추어 두고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흙의 모양도 좀 굳어지는 의미는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교환이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지금 이런 교환들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백돌이 뭐 자연스럽게 아까도 이제 뭐 보여드렸지만 뭐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해서 여길 뭐 돌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교환들이 약간 악수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수들은 너무 아끼다가 망하고 네. 또 이제 하급자분들은 너무 이제 그냥 마음 놓고 다 교환을 하다가 또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 선수라는 자리는 다 해두죠. 그렇습니다. 네. 이 하급자분들이 약간 그 특징적인 부분인데 근데 또 고수들은 너무 아끼다가 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맛은 맛으로 끝난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걸 냉정하게 이렇게 적절한 시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수영 선수의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다음 착점이 지금 어디가 될 것이냐인데 뭐 이제 무난한 응수로는 지금 여기서 한 칸 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씌워가는 수 좀 과격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수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붙여가게 된다면 젖히고 단수치고 이 자리를 막는 진행이 나오는데 이 부분적으로는 지금 싸움이 좀 여의치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축이 된다면은 이렇게 끊고 단수치고 밀어갈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뭐 여기를 막아둔다고 하더라도 단수치고 따라 나갔을 때 쭉 따라 나가면 여기 지금 네, 축이 100이 안 되는 형태가 되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를 이제 붙여가고 젖히고 끊고 뭐 이렇게 교환이 됐을 때 여기서 뭐 이제 특단의 조치 뭐 이런 것을 붙여간다든지 뭐 강하게 좀 싸우는 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맥을 다루는 책에서 좀 많이 네,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것을 붙여가면서 네.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젖힌다면 다시 한번 젖히고 네, 뭐 끊어가게 된다면 네. 이제는 좀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예, 싸움이 좀 단수 친다든지 하는 수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뭐 네. 이런 싸움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은 2라운드 2경기입니다. 인천 예림과 영암 월출산입니다. (2016) 시니어 바둑리그 2라운드 2경기. 주장전부터 삼지명까지 동시 3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역시 선웅욱 구단의 선웅욱 선수의 판이 가장 진행이 빠르고요. 네, 지금 1국은 흑이 선웅욱 선수고 백이 조은현 선수고요. 네. 지금 뭐 워낙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대마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형세로 보여집니다. 뭐 지금 2국은 계속해서 보셨기 때문에 지금 뭐 무난한 진행을 보이고 있고 지금 3국 역시도 뭐 2국과 거의 뭐 동일한 정도의 수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먼저 1국부터 형세를 정리만 해볼까요? 1국의 형세는 일단 이 좌하 쪽에 있는 네. 흑돌이 잡혀 있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웅욱 선수가 뭔가 다른 계기를 만들고자 지금 이 상변 쪽, 지금 좌상 쪽에서 좀 싸움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세는 일단 선웅욱 선수가 약간 불리한 형세로 보이네요. 2국은 뭐 일단 뭐 비슷한 상황이고 지금 네. 3국의 형세는 글쎄요, 뭐 지금 놓여진 형태로 네. 봐서는 아직은 뭐 상당히 좀 무난한 진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국은 이제 중반 들어갑니다. 3국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규철 선수와 네. 박승문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네, 영암의 오규철 선수와 인천의 박승문 선수입니다. 64세, 52세. 박승문 선수가 역시 시니어 바둑리그에서는 뭐 유창혁 선수 다음으로 어린 기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52세이기 때문에 뭐 유창혁 선수가 50세거든요. 네. 상당히 젊은 피에 속하는 선수인데 박승문 선수도 일단 1국에서는 좀 아쉽게 패하고 말았었죠. 그렇죠. 오히려 오규철 선수는 1승을 거두면서 삼지명의 몫을 단단히 해냈습니다. 네. 이 오규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무등산 검객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실제로 유년 시절 검도 선수를 했었다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만 이제 무등산 검객이라는 별명이 붙은 건 아니겠지만 바둑이 그만큼 날카로운 바둑을 둔다라고
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에 비해서 이제 박승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사적인, 그리고 이제 바둑도 굉장히 좀 차분하게 가면서 이제 상대가 실수할 때 그 허점을 찌르고 들어가는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 유병호 감독은 박승문 선수에 대해서 이름으로 승리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팀에 행운을 안겨다 줄 것이다라는 네. 의미로 또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개막식 때 그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오늘은 꼭 이겨서 이 감독님께 또 보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박승문 선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있을 텐데 무등산 검객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우변 쪽에 있는 흙의 모양이 일단 집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아마 오규철 선수가 여기 지금 침투에 들어가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가 이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곳에 두 칸을 전개하게 된다면 여기 한 칸 띄어서 지켜둔다면 가장 무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흑의 선수로 돌아왔고요. 뭐 이 반상 위에 약한 돌이라고 짚어볼 만한 돌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백돌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에 진출해 있는 이 돌이 지금 그나마 가장 약한 돌이 되겠고 다른 곳은 특별히 약한 곳은 없습니다. 여기도 약간은 못 살아 있긴 하지만 크게 약한 돌로 보이진 않고 이곳은 좀 두터움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흑의 돌은 역시 우변 쪽 그리고 좌변 쪽이 되겠습니다. 우변 쪽을 예를 들어서 흑이 여기 한 칸을 띄어서 지켜두게 된다면 지금 좌변은 이런 식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수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를 막아가게 된다면은 찔러가서 끊어서 이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수법이죠. 이 두 점을 잡으려고 들게 되면 여기 중앙을 막고 이렇게 늘어가기만 해도 중앙 쪽이 완전히 철벽이 됩니다. 또 그런 사석 작전도 멋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고민스러운 자리가 여기 한 칸 뛰는 자리. 붙여가네요. 지금 이 붙여간 수는 일종의 성동격서와 같은 수법인데 이 돌을 좀 강하게 만들어 주더라도 은근히 이 백돌의 약점을 좀 노리겠다라는 네. 뜻입니다. 기대기 전법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젖혀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참아두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여길 젖혀가게 되면은 젖혀갑니다. 늘어가서요. 또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곳을 받아주었을 때 지금 이 아래쪽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백은 두터운 데 비해서 지금 흙이 다 모양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터움이 좀 위력을 잃게 되고요. 이곳을 이제 가볍게 붙여두고 나서 지금은 이런 곳을 공격한다든지 했을 때 이것은 일단 박승문 선수가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전에 그래도 그대로 늘어두었고요. 오규철 선수는 힘이 좋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두터움을 확실하게 만들어 두겠다라는 뜻이네요. 자, 또 찾아보니까요. 오규철 선수가 52년생, 현재 64세인데 입단이 굉장히 늦어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좀 어릴 때부터 바둑 공부를 시작하진 않았다는 또 그런 이유가 될 텐데요. 네, 사실 지금 이 시니어 바둑 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바둑을 시작할 당시에 바둑을 배울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둑 교실이라든지 네.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었죠. 그나마 지금 이 박승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감용 그 도장 1호 프로 기사이긴 네. 한데 이것도 역시 이 처음부터 이제 그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했던 것이 아니었고 오규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기원이나 이런 곳에서 아니면은 동네 아저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바둑을 접하게 되면서 바둑의 묘미에 빠져서 바둑을 배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클릭만 하면은 이 정상급 기사들의 기보가 쏟아지고 네. 정말 책 특별히 요즘에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 바둑을 통해서도 또 이제 얼마든지 고수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둑 실력이 프로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운 시대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전도 어려웠겠고 혼자 하는 공부는 어떻게 그런 자료들을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의 실전을 통해서 공부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좀 마찬가지였는데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는 어디에 고수가 있다. 그럼 찾아다녔습니다. 저희 그 아버지와 함께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고수가 있다. 부산에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찾아가서 바둑 한 수 지도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바둑을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실력을 쌓고. 근데 지금 이 시니어 선수들의 어린 시절은 뭐 더 했죠. 정말로 이제 본인이 치열하게 공부를 하면서 책 한 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실전을 통해서 바둑을 연마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실전적인 감각이라든지 그런 자세들이 훨씬 더 요즘 기사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는 사실 저도 이제 뭐 바둑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지만 네. 이 책 한 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이 시니어 선수들은 책 한 권 한 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자, 3구. 중앙 쪽을 지금 네. 공격을 하고 있고요. 박승문 선수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흙도 좀 우변이라든지 약한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전단을 구합니다. 자, 이 경기 3구 이제 중반전 시작이 될 거고요. 네, 지금 1국이 아까, 진행이 상당히 네, 많이 되고 있죠. 보여드렸듯이 1국 진행이 가장 빨랐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1국이 주장전이거든요. 현재 이 선웅욱 선수가 흑이고 조은현 선수가 백입니다. 네. 자, 지금 그새 또 많이 진행이 됐네요.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자아기 쪽이 아까 잡혔던 부분, 이 네. 부분이 지금 일단 약간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이 중앙 쪽에 있는 흑돌 여기도 지금 약간 위험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선웅욱 선수가 이곳을 좀 끊어가면서 버텼는데 그 과정에서 이 중앙 쪽도 일단은 갇히는 형태가 됐고요. 네. 물론 뭐 잡히는 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상당히 좀 답답한 형태로 보입니다. 지금 하변에서 뻗어져 나온 이 거대한 흑대마 사활은 괜찮은 건가요? 아, 지금 이 돌이요? 네. 이 돌도 지금 아직은 좀 못 살아있는 형태죠. 걱정거리가 좀 많네요. 여기 지금 뭐 백이 이곳을 네. 막아간다든지 하면 지금 두 집능하고 사는 것이 뭐 이렇게 붙여가게 된다면은 당장 뭐 잡힐 돌은 아닌 것 같네요. 여기 단수 치고 잡을 백도 때. 자충이 좀 걸려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또 한 점 따내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잡히는 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바둑 자체는 네. 상당히 좀 이 선웅욱 선수가 좀 고전하는 양상이 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하기에도 지금 또 폭탄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지금 무화기도 지금 패를 들어갔을 때 네. 복잡하긴 하네요. 지금 이렇게 복잡한 바둑은 지금 당장은 뭐 조은현 선수가 좀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조금은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웅욱 선수 이 손오공이라는 별명이 있죠. 정말 빠르죠? 네, 그 정말 여의봉을 휘두르듯이 바둑을 그렇게 화려하게 빠르게 둡니다. 이 1라운드 개막전에서도 보여주었다시피 이 서봉수 선수를 상대로 정말 엄청난 속기로 승리를 따냈거든요. 그렇습니다. 55분 만에 승리를 거두었죠. 역시 선웅욱 선수의 페이스에 걸리면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웅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선웅욱 선수를 좋아하시는 바둑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선웅욱 선수의 그런 매력에 이제 푹 빠지시는 거죠. 이제 빨리 두면서도 굉장히 수를 빨리 보고 이 정광석화와 같은 수일기. 자, 지금 이 바둑은 중앙 쪽이 일단 문제인데요. 중앙을 하나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그냥 늘어서 받느냐, 아니면 뭐 끊어가서 좀 강하게 두어가느냐. 뭐 두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하 쪽에 패를 하는 것도 지금 집으로도 굉장히 큰 자리고, 거기다가 이 패를 이기게 되면은 이 대마 사활도 약간은 아직 걸려 있거든요. 이런 것이 또 선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재밌는 상상인데 가끔 이렇게 바둑이 안 풀릴 때 저는 이 두수 둘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한꺼번에
그렇죠? 누구나의 꿈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꿈은 꿀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아주 네. 복잡한 상황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형세는 일단 조은현 선수가 좀 좋아 보입니다. 손이 빨라요. 이 바둑은 좀 중반부터 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초반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너무나 빠르게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뭐 중앙 쪽에 있는 흑돌은 삶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됐고요. 예, 살았을 때 네. 여기서도 지금 이 우아 쪽이 아니라 상변 쪽을 가려고 하고 있네요. 이 돌도 지금 약하다는 얘기죠. 하나 사니까 또 네. 하나가 붙네요. 그렇죠. 일단 뭐 선웅국 선수 분명 고전하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미돌도 뭐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네. 지금도 이런 수가 이제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지금 사실 실수일 확률도 굉장히 높은 수인데 네. 이제 보통 선웅국 선수가 이렇게 빠르게 두게 되면 상대도 같이 덩달아서 빨리 두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페이스에 휘말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페이스에 휘말리게 되면 손흥국 선수는 뭐 본래 좀 수를 빨리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그 작전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이곳을 치받아가는 응수가 일단은 가장 무난한 응수가 되겠어요. 여기를 치받고 어디로 늘어갈 것이냐. 이 자리를 늘게 된다면 뭐 여기 한 칸 띄어서 불만이 없어 보이고요. 반대쪽을 늘게 된다면 여기를 들어가게 된다면은 반대쪽으로 또 한 칸 띄어서 이 흑돌이 좀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치받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수로 보이는데 손을 뺍니다. 여기서도 지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네요. 자, 지금 이 수의 의미는 뭐냐면요. 다음에 이 한 칸 뛰는 자리가 이제 통렬하다라는 것이고 여기 들여다봐서 끊는 곳 이곳에 지금 약점을 지키겠다. 조은현 선수는 일단 바둑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두어가네요. 자, 그리고 나서의 선택. 지금 상변 쪽 어딘가 분명 가고 싶은데 마음은 아마 상변 쪽에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돌은 우변 쪽에 놓이고 있어요. 거침이 네. 없죠. 싸움이 시작이 되나요, 또? 바둑을 모르는 분들도 선웅국 선수의 바둑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이 흐름만 보더라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사실 이 붙여간 수 자체가 끊어가면 이 붙이는 것을 준비하겠다라는 뜻이었는데 뭐 선웅 선수는 그래도 일단 눈에 보이는데 끊고 보자. 네, 아주 그냥 호쾌하게 끊어왔습니다. 축장문 안 되면 끊는다라는 말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다음 응수가 이제 바로 보이진 않아서 좀 고민은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늘어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 행마로 보이는데 여긴 단수 치고 나왔을 때가 문제죠. 이렇게 뚫고 나오게 된다면 지금 뭐 신경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얇고 여기도 얇고 중앙도 얇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네요. 네. 자, 지금도 다시 되젖혀 갔는데 여기를 뭐 이 단수 치는 교환을 하고요. 이곳을 받아줘야 될 때 끊는다면 뭐 지금 교환을 안 하고 바로 끊었는데요. 역시 지금 이 싸움은 선웅국 선수가 좀 무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 바둑에서는 악수가 악수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꼬리를 무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선웅국 선수가 제가 보기에 이 좌기 쪽에서 뭔가 싸움이 좀 잘 풀리지 않다 보니까 네. 그 싸움을 뭔가 돌파해내기 위해서 이제 형세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싸움을 조금 무리하게 하고 이곳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흐름 가운데서는 이 상대의 실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이 흐름대로 그대로 좀 바둑을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를 틈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밀어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활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단수를 치게 된다면 따라 나가게 되면은 뭐 일단 한쪽을 막는다면은 쉽게 잡히는 형태가 되는데 네. 아마 백은 여기까지 단수 쳐서 다 잡으러 가나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 지금 호구 치는 수도 가능하네요. 호구를 치더라도 여기 단수 치고 있고 뭐 이제 밀어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곳을 또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로도 여기 막으면 또 이것은 패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 자리도 이렇게 늘어가게 되면
단수를 치고 있고 호구 쳐서 여기를 막았을 때 패가 되는 형태인데 일단은 뭐 불리한 형세를 만회하고자 선웅국 선수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과연 기대한 대로 지금 실수가 나오게 될 것인가 이 백대만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돌은 아니에요. 물론 못 살아있긴 하죠. 여기 이제 한 점을 잡는다면 살아있는 형태고 반대로 이제 흙이 여기 한 점을 잡아내게 된다면은 못 살아있는 형태인데 네. 아직은 또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를 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단수 친다면 아예 여기를 단수를 쳐서 변신을 하는군요. 그렇죠. 손오공. 이렇게 해서 네. 여기를 이제 뭐 잡으러 가는 수를 한번 네. 노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선웅국 선수는 뭐 그야말로 변신의 귀재죠. 네, 뭐 이 손오공이 보면은 정말 이제 빠르잖아요. 그리고 힘이 강한 그런 상징이잖아요. 이 선웅국 선수가 바둑 스타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여의봉 휘두르듯이 굉장히 빨리 둔다. 이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게 수읽기 자체도 정광석화처럼 빠른 수읽기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웅국 선수에게는 사실 이 손오공이라는 별명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처음에 네. 누가 붙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전에 이런 별명들을 들어보면 정말 잘 어울리고 잘 맞고 요즘에는 또 그런 별명이 없다는 것도 좀 아쉬운 한 점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 이제 기사들에게도 네. 이제 뭐 나름대로 별명은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이제 정감 있는 별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별명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중앙을 뚫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앙 쪽에 있는 이 백대마를 이제 선웅국 선수가 노리는 것인데 일단 백이 이 자리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있는다면 여기를 밀어서 이곳은 뭐 돌이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는 흐름이 되죠. 자, 여기라도 지금 만약에 잡혀 있는 상태라면은 그나마 이제 선웅국 선수도 좀 해볼 만할 텐데 지금 여기도 흙이 한 수를 더 놔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여서 네. 지금 이 대국의 흐름은 역시 선웅국 선수가 조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상귀 흑귀였는데 실리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변 쪽을 또 젖혀갔는데요. 여기도 지금 이제 끊어가는 수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곳을 끊는다면 여기를 늘어가고 당장 뭐 막아가는 것은 잘 안 되죠. 여기 지금 잡는 응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는 둘 수가 없겠고요. 그렇다면 이곳을 두고 나서 뭐 여기를 이제 한 칸 뛴다든지 하는 응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한 점을 네. 잡아두네요. 이건 뭐 사실 이겼습니다라는 그런 선언 같은 좀 뉘앙스가 수거든요. 있죠. 네. 네, 지금 일단 이 백을 잡은 조은현 선수는 일단 그 한 점을 잡아둠으로써 그래도 승리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웅국 선수 저 지금 틈을 놓치지 않고 찔러 들어갔어요. 자,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도 있는 우하기 패입니다. 그렇습니다. 패도 재밌는데 일단은 여기 찔러 들어간 수가 날카로운 것이 뭐냐면요. 이 수의 의미는 여기를 잇게 된다면은 여기를 다시 한번 찔러서 여기를 찌르고 들어가서 이곳을 나가면? 연결을 해야 된다면 이 차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단수 치게 되면 반대로 이 백도를 지금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딱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한 점을 그냥 잡아낸 수는 조은현 선수의 실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뭐 패가 우하기 패를 준비하고 있었기는 했는데 네. 자, 패도 잡히고 우하기도 잡히고 지금 흙이 중앙 쪽 들여다본 것도 잡힌다면 또 백도 승리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팩감 자체는 아무래도 좀 백이 많아 보여요. 이런 곳에 이제 막는 것도 팩감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뭐 상변에도 지금 무수한 팩감이 나오죠. 뭐 한 칸을 뛰는 수부터 해서 이것은 뭐 사실 팩감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체로도 좀 받기가 네.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칸 뛰어간다든가 아니면 입구자로 가는 수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우와 귀 쪽이 살아가고 중앙을 잡는 형태가 된다면 그것은 집으로는 뭐 일단 백이 확실히 앞서는 그런 형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거기도 백감이죠. 기분 좋은 백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나마 붙여가는 수가 또 좋기 때문에 흑도 같이 네. 백감이 생기네요. 백감이 생기죠. 네. 자, 여기서도 이제 집으로 보면은 한 점을 그냥 잡아내야 되는데요. 팩감으로 보면은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도 집을 선택합니다. 또 사활강에도 있으니까 지금 네. 이 수가 정수인 것 같아요. 백은 또 여기 젖혀서 또 팩감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 패가 이제 좀 결말이 지어지면은 바둑의 승리의 윤곽이 좀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확정된 집이 좌하기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좌 뒤쪽에서부터 이 하변으로 이어지는 형태, 여기가 지금 확정적이고 우상 뒤쪽도 뭐 지금 이제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죠. 이 막는 중앙을 수가 살리지 않는다면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선수가 되는 네. 부분이긴 한데 여기도 다음에 끝내기 맛을 남기는 수네요. 바둑 역시 상당히 재밌게 둡니다. 저런 맥이 딱 떠오르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지금 뭐 입구자로 붙여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붙여가게 되면은 들여다보고요. 들여다보는 자리도 그렇고 뭐 그냥 입구자로 가더라도 만만치 않나요? 입구자로 가고 치받고 뭐 이렇게 호구 친다고 하더라도 넘어가게 된다면 뭐 여기를 뚫어서 이 중앙에 지금 뚫는 수가 있어서 버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잡아두는 정도로 보여요. 버티네요. 정말 일단, 대단합니다. 네, 일단 팩감으로 썼기 네. 때문에 따내긴 했는데 지금 상변을 계속 노려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선우국 선수의 특징이 상대가 손이 빨리 나오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뭐 이 바둑은 또 이 기세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왠지 상대가 빨리 두면 나도 빨리 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로도 뭔가 진 듯한 느낌이 좀 들곤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사실 옳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오히려 조금 더 냉정을 찾아가는 부분도 괜찮은데 지금 일단 조은현 선수는 확실히 형세가 좋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터운 되면 쪽으로 중앙 쪽 사는 맛과 그렇습니다. 노리는 네. 거죠. 중앙 쪽 사는 맛도 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또 잡는 수도 노리고 있고요. 네, 뭐 바둑이 상당히 재미있게 여기저기서 지금 뭐 패싸움도 나고 상당히 치열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네요. 몇십 수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판 한 판 모두 소중한 대국입니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